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매주 언급을 하고 계신데 템플턴경의 투자 철학을 많이 인용을 하시죠. 피바다일 때 저가 매수 전략을 짜야 된다. 그중에 한 섹터로 건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건설 ETF를 사면 3년 뒤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분명히 이룰 수 있겠다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요새 사모펀드들이 자진 상패 전략을 많이 짜는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거대 자본의 황포 같아요. 네. 요새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의 제목이 뭡니까?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맨. 네. 그게 제가 사모펀드 투자 조합 뒤져갖고 여러분들이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계속 제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쪽 뒤져갖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각 그 그룹들의 분쟁들, 그 다음에 뭐 형제들 간의 싸움, 엄마와 자식 간의 싸움, 다 뒤에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략은 간단히 얘기해서 희석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버넌스 하면 주가 올라갔고 막 그 가치 높이고 담보 가치 높여서 하는 전략이 하나 있다면 예. 주가 급락시켜갖고 자진상패 시켜갖고 끝난 다음에 일반 소액 투자자들 다 몰아낸 다음에 상장 폐지 기간 안에서 마음대로 쪼개고 합치고 한 다음에 3년 후에 재상장시키는 전략이 또 하나 있거나 네. 아니면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각 경제 어떤 틈새를. 그래서 요새 보시면 라겐나, 오스템 임플란트, 뭐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된 거, 마음앤 터치 이런 것들 가만히 보시면 그때 상장 폐지되기 전에 상장 폐지되면 거의 3, 4년 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작업이 주가 희석화 전략에 떨어뜨리기 전략. 그럼 메토막을 만들어버린다. 네. 그럼 인수자금 싸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언론 보도가 뭐 이게 이래서 나쁘다 해요. 근데 자산 가치나 내부 가치 보면 현금 베이스나 튼튼한 게 많아요. 그런 건 싹 숨기고 상장 폐지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 다 털어낸 다음에 이제 다음 게임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순위의 이게 한행컴퍼니, 그 다음에 MBK 파트너스, 스틱 인베스트먼트, IMF 이쪽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카카오도 15만 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뷰너, 루너 다 여기 뒤에 사모펀드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해드렸던 거거든요. 최근에는 한행컴퍼니 한국 타이어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하다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짱돌 급락시키잖아요. 이게 전략이에요. 급락시킬 겁니다. 여기는 희석화 전략이에요. 네. 어느 선을 놓으면 빌려다가 때려갖고 주가 죽인 다음에 밑에서 싹 걷어갖고 또 올려놓고 이자금을 해갖고 희석화시킨 다음에 일반 투자자 털어낸 정도 지분이 적으면 자진상패 시켜버릴 거예요. 그 전략. 요새 그래서 한원 시스템, 한국 타이어도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뒤에는 사모펀드 투자조합의 전략이에요. 이거 대신 32,000원, 5,000원 원위치 오면 이건 반드시 또 땡길 겁니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 보세요. 제로 나오는 날 급락시키잖아요. 이게 얘네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5,000원을 깨면 이거 웬떡이랑 사셔야 됩니다. 또 땡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작업을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제가 이 맘스터치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KL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상장 폐지 전에 몇 개월 전에 상장 폐지 시킬 겁니까? 루머 도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기 전날까지도 아니라고 그래요. 네. 언론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뜻대로 유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새 이제 가장 유명한 MBK 파트너스가 하는 커넥트 웨이브가 공개 매수를 해갖고 자진상패를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얘도. 네. 이것도 저는 3년 전에 코리아 센터하고 이걸 합병시키면서 4만 원짜리를 9,000원까지 죽이면서 벌써 이때 작업 들어갔다고 봅니다. 9,000원까지 빼면서 이 사이에 배당을 하나도 안 해요. 실적 한번 보실래요? 배당 빵빵빵빵 안 줘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업이익도 적자를 발표해요. 희석화.
제가 요거를 18,000원대 작년에 18,000원대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많이 다시 사세요. 이 전략도 이거 희석화 전략과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할 것 같구나. 이상 안 올리겠구나. 이게 벌써 어떤 이 사모펀드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더니 공모가 공개 매수가 딱 18,000원이에요. 네. 이거 뭐 소설 같지만 이게 다 예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제 개인 영역을 최대한 해갖고 이거 상장 폐지 안 되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이제 물량 늘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대주주나 사모펀드 있을 때 배웠거든요. 네. 이게 자진 상폐를 300만 주만 모으면 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만 주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 지금 겁니까? 뭐 18,000원 가격이면 꽤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사겠다는 게 아니라 우호지분 확보하는 거죠. 네. 예. 지금 한 120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자진 상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진 상폐 요건이 예. 90 그러니까 5%만 획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가증권 기준이거든요. 네. 코스닥은 유가증권에 준한다 하는데 그동안 유도리 있게 그냥 90% 가까이 되면 허용을 해줘요. 이거 철저히 법의 준칙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 이 증권업계 오래되신 분들은 한누리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 동패 멤버들이 동양 페레그린 멤버들이 가서 만든 증권사인데 네. 여기가 옛날 옥션이 이베이 인수할 때 한누리증권이 주체가 돼서 상장 폐지를 저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7만 원에는 택도 없다. 그래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그러면 더 줄게 12만 원대에서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상장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증권사가 소액주주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냅둬요.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가를 희석화시킨 다음에 상장 폐지하고 제값을 제가 만약에 커넥트 웨이브의 진짜 재무 분석이나 그러면 이거 4, 5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계열사 지분 가치나 네. 그거를 18,000에 인수한 다음에 분명히 쪼개고 합치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자진상폐하면 이게 상법 규정상으로 우리 소액주주는 우리가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조건 들어가면 적립매매 있잖아요. 자진 상폐도 적립매매 구간이 있어요. 이게 맘터치가 요 사례를 보시면 3월 30일 날이 이제 거래 정지된 다음에 상장 폐지 됐어요. 이 맘터치도 완전히 희석화돼 갖고 한 것 같은데 2달 후에 적립매매 시간 딱 일주일 줘요. 그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액면 병합을 해요. 네. 그러니까 100주를 단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단주가 되면 강제 청산하게끔 매수 청구권에서 투자자 다 털려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한 상태에서 다 털려요.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랬고 맘스터치도 그래요. 만약에 커넥트 웨이브가 상장 폐지되면 액면 병합 들어가고 강제 청산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적립매매 시간은 뭐 시간을 길게 잡고서 뭐 2달 후나 3개월 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게 싸움이 한 400만 주 싸움 같아요. 네.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다 확보하면 지금 18,000원대는 일단 공모 가격이 보장된 거거든요. 이거를 공격하는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증권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니까. 색은 동색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 ESG 앞만 떠들지만 이쪽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건드려 보려고. 지금 옛날 한누리증권 외에는 이런 거를 반대 운동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액트 앱이라고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120만 주가 액트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12일까지 이쪽 주주 대표를 모는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 좀 뽑아달라고. 네. 그러면 합치면 한 200만 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0만 주, 10만 합치면 저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 매수가를 좀 높일 수 있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높여갖고 더 사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냅둘 겁니다. 전에 그 이베이 같이요. 그래 놓고 1년이나 2년 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작업을 할 건지. 그래도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치의 재평가라든지 이 거대 자본의 저는 뭐라 그럴까 막아낼 수 없는 그냥 이거를 왜 그 증권사들은 문제를 제시 안 할까? 또 정부도 대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위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거의 문제가 이 문제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맘스터치도 그랬고 락앤넷도 그랬고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랬고 그동안 자진상폐한 기업들 스터디도 한번 해보세요. 네. 소액주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강제 청산당했는지 제값도 못 받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만 리그로 이거에 수익 극대화해서 재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ESG나 소액주주 운동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증권당국도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진상폐가 진행됐던 기업들을 공부해 보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감 시간이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아쉽게도 석가탄신일 연휴로 수요일장을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못 듣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건지 또 시장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함께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이 15일이에요. 다음 주. 네. 그게 이제 그날 밤에 CPI예요. 그러니까 그날 CPI 때까지는 눌렀던 IT는 팔지 마시고 뭐 칩셋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저가에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에서는 원전 폐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길목짓기 하거나 오히려 나토 정상회담이나 파리 올림픽과 관련돼서 프랑스가 추진한 전략이 중국이나 사우디, 중동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이 건설 건자재를 건들 것 같아요. 그쪽에 또 소해주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력설비 넘어갔고요. 2등주를 가져오는데 이제 2등주가 그동안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2주간에. 네. 그러니까 그쪽보다 밑에 단의 종목들 아직 많아요. 한전 KPS, 한전산업, 뭐 밑에 단의 저가주들, 뭐 G2파워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 매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분명히 또 전력뿐만 아니라 뭔가 부산 지역 그 부도 많이 난다. 이걸 복잡하게 시각 보면 빨리 공공발주 빨리 주세요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가덕도 연결고리 종목들. 여기에 LS그룹의 LS마린 솔루션이나 지하와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을 또 부산 소재 관련된 소재주들.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테마주로서 더 효과적인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수요일과 23일 그때는 제가 또 나오니까 그때 엔비디아 테슬라 갖고 보죠. 고점에서 막혔나. 저는 선물로 375를 뚫지 못하면 여기서 10포인트는 열어놔야 돼요. 아래로요. 예, 365. 이게 70포인트 정도 변동이에요. 그러면 2750, 2650, 중시가 2700 갖고 그냥 두 주 동안은 변동만 준다. 그러니까 상승 때 시가성의 종목을 현금화 만들어라. 이런 전략도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는지 테슬라가 뭐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낫고 오늘 공부한 워렌 버핏의 왜 부동산 주택건설 관련된 대장주를 왜 사 모으나 이 ETF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또 연결고리가 나오나 이게 미국 공장 짓는 두산 인프라코, HD 인프라코, 두산 밥캐 그다음에 이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 요새 변전 이런 것만 갔잖아요. 땅 파고 흙 파고는 아직 안 갔거든요. SMR도 아직은 크게 안 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오히려 2, 3주에는 더 효과적인 전략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수요일에 쉬는 날이 많냐라는 토론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대표님, 내일이 옵션 만기 일인데 변동성에 크게 좀 흔들리는 장세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변동 하방 나올 것 같아요.
변동 하방이요. 예. 근데 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요새 그러니까 어저께 3조 상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게 엮인 거를 풀다면 삼성전자를 때려갖고 밑에를 다시 또 사서 걷어 올릴 겁니다. 그게 변동이 5 내지 요새는 5 내지 10이 순식간에 가요. 그러니까 오늘 야간 선물 보니까 벌써 공격 들어갔어요. 야간 선물에. 네. 그러니까 370을 지지하나 붕괴하나만 삼성전자는 8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7만 원. 이것만 지지하면 큰 하락은 없는데 변동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생 꼬리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팔로우 더 머니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